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은 리뷰부터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틀 전에 이제 전화로 편입을 했었던 KPS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지금 한 5%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테마가 관련해 가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파이메탈 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이 자회사 쪽 관련해 가지고 뭐 디지털 치료제나 뭐 이런 좀 다양한 좀 테마성을 좀 탈 수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그동안에 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 돌파를 좀 하고 다시 또 정배열 5위평 그리고 12평 뭐 20, 60, 120 이런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5%대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본업보다는 이 자회사 이슈로 또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PS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자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알곡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요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엽산 수용체 알파 쪽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 개발에 있어서 뭐 새로운 뭐 표적으로 뭐 부상되고 있는 뭐 기술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에 자회사 두고 있다라는 이슈가 또 부각받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단위 거기서 기술 거래가 또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2022년도부터 2029년도까지의 이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게다가 이 자회사 이슈까지도 다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그동안에 좀 쉬었다라는 부분들이 뭐 추세가 저점에서 좀 올라왔다 꺾이는 게 아니고 이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기존에 좀 저점에서 매수가 유입됐던 그 수급 주체들이 시장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박스권 돌파 나와준다면은 뭐 그 다음 가격대 뭐 1차 목표가 제가 11,950원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는 13,800원 정도까지 좀 높게 잡아도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전에 원전 쪽 관련해 가지고 사실 편집을 해서 뭐 약간 지지난달에 약간 실패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5월 달에 편입을 해서 1차 목표가 도달했었던 우진이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이제 제염 효능 입증 관련된 기술 개발 이력이 좀 부각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우선은 이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35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전거래일의 거래량을 벌써 3배, 3.4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래량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과거처럼 막 2천만 주, 막 2,500만 주 막 이렇게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는 이제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있는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뭐 G2파워뿐만 아니라 이런 일부 원전 관련된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양호한 만큼 전체적으로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제염 쪽 관련된 기술 개발 이력도 같이 부각되면서 2차 목표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1,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자리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라면은 계속해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YM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YM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개 방송 최근에 통해 가지고도 수차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SK 시그넷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 또 점유율 1등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점유율 50%까지 뭐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미국 내에서 이룰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 이 볼트수를 조금 높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8볼트였네요, 16볼트였네요. 거기서 이제 40 몇 볼트까지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도 YM텍이라는 기업은 이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주로서 또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만큼 뭐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CS 윈드나 뭐 CS 베어링과 같은 이런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가지고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을 ESS 쪽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낙수 효과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뭐 아직까지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유망한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중에서 또 오늘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좀 이슈가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또 CS 윈드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하나를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가는 2만 원이고요. 종목명은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과거의 사명은 삼강 M&T였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해상풍력 쪽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대만 쪽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SK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 모기업 이제 SK 에코플랜트하고 또 시너지 이 그린수소 쪽 관련해가지고 또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이제 이 종목을 찾을 때는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시장의 트렌드에 좀 부합을 해야 되고요. 또 게다가 주가가 우선 움직이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뭐 한 달이든 두 달, 세 달 이내에 거래량이 한번 급증했던 좀 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자 아직까지 좀 바닥 구간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래량도 아이고, 자 없어졌죠. 거래량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로보티즈가 나왔네요. 자 잠시만요. SK 자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3월 달에 한번 반짝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한번 반짝했었는데 이 거래량이 급증했었을 때 수반됐던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봉의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매집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안정적인 매매, 손절을 짧게 하시면서 익절을 좀 높게 잡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자료 보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해상풍력 시장하고 이제 매출 추이입니다. 매출 추이 및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해상풍력 쪽 매출이 동사의 실적을 앞으로 또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풍력 이외에 매출 자체가 동사의 성장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자, 이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해상풍력 쪽 사업 부분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해상풍력 이외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면은 자, 올해부터 바로 이 해상풍력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게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서 제일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만 쪽 관련해 가지고도 해상풍력 발전 계획으로부터 이 동사가 또 직접적인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유율도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 가동 계획 연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2020년도부터 2025년도 그리고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도 26년도, 27년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SK 오션 플랜트의 수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트 자체가 우선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계속해서 돌려보고 있는데 좀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파라볼릭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파라볼릭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런 추세가 변곡이 나왔을 때 좀 잘 잡아낸다라는 좀 특징이 있는 이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릭 지표, 뭐 요즘에 건설기계 쪽도요, 파라볼릭 지표가 지금 매수 시그널 전환 신호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신재생 쪽 관련해가지고도 동사도 오늘에서야 이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그동안에 좀 감소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차트만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 이제 요즘 뭐 조금 약간씩 올라오는데, 자, 그 아직까지 좀 뭐 큰 급등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뭐 일정이라든가 뭐 풍력에 대한 수주 일정 이런 것 좀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부분들 중에 차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대만 쪽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CS 윈드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전에 리뷰를 최근에 해드렸었을 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무난하게 통과함으로써 이쪽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이런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끌고 가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21,8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